안녕하십니까? 대치온 라이브의 앨리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단어 암기 방법에 대해서 수준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 20년차 강사로서 어떤 설명회보다도 자세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수준별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강의를 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신내 한림학원 고등부 1타, 최대 매출, 최다 수강생, 목동 리뉴학원, S반 담임, 신목고, 진명여고 담당 강사였습니다. CNC 본원에서 특목 강의를 했고 토요 모의고사, 마감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쾌걸레드 대표를 오랫동안 했고요. 이제 대치온 라이브 대표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단어를 외우고 계신가요? 단어 학습을 선택하는 방법. 자, 지금 중1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아요라고 남겨주시면 그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2학년, 3학년, 고3까지 단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기 때는 보통 시험을 보지 않고 2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늘어날 텐데요. 최하 내신 성적 D2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내신에서, 영어 내신에서 D2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일단 아이들이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아니면 내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단어를 못 읽겠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면서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데 결국에는 D2인 아이들을 영어를 익혀보면 영어 단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를 못 읽는 학생들은 이미 파닉스 학습 단계를 거쳐왔지만 그 파닉스 학습 단계가 체득화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발음 기호를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발음 기호를 가르쳐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발음 기호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음 기호조차도 어느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 옆에 발음을 써주는 수고를 선생님이 됐던 학부모가 됐던 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아이면 지금 D2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든 단어장 앞부분에는 이렇게 발음 기호들을 안내해 줍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런데 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만을 알려준다고 해서 D2인 터득이 혼자 안 되는 아이들이 이 발음 기호를 갖고 바로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확대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plan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발음 기호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P라고 하는 것이 피읍 발음이 난다. 그런데 모음이 바로 오지 않을 때는 을을 채워준다. 그 다음에 L은 받침으로도 가고 다시 뒤에 모음이 있다면 다시 초성으로 나온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발음 기호가 되어 있는데 요것은 에 발음이 난다.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의 학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요렇게 하면 D2인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의 80%에서 90%는 요 발음 기호 학습법으로 발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 기호를 써줘도 발음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요렇게 단어 옆에 발음을 직관적으로 한글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이 몇천 단어가 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발음을 일일이 써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AI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챗 GPT에 명령어만 잘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 옆에 직관적으로 한글 발음을 달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영어 단어를 이 아이들은 외워야 되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가장 기본적인 3인칭 단수에 s를 붙여야 되고, 비동사는 현재면 am, is, 그리고 과거면 was, were, 그리고 동사는 3단 변화를 해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 100단어 정도의 동사의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을 외워야지만 기본적인 글 읽기가 되는데, 이렇게 발음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친구들은 메이저 학원을 넣어놓으면은 튀어나오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100단어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동사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본 단어장으로 밀어넣기보다는 이렇게 동사 100개의 발음을 첫 단계에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의 발음과 단어를,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과거형의 단어와 발음을, 그리고 뜻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 분사의 단어와 발음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단어 학습도 먼저 시켜야 할 부분을 먼저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귀찮아서 안 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D2인 학생들을 거의 버리는 학원이 대부분이고, 네, 그거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는 그런 뭐 운명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학습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 수업을 알아듣고 글을 읽을 수 있게 기본 동사 100개, 그리고 인칭 대명사 표 정도 학습을 한 뒤에 이제 단어장으로 저는 넘어갑니다. D2 학생들은 추천 단어장을 제가 3개 정도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요 주니어 능률복화 기본편을 추천을 합니다. 학원을 꾸준히 다니는 학생들은 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이 주니어 능률복화 기본보다 더 높은 단어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D2 단계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주니어 능률복화 기본편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표제어는, 그러니까 단어 한 단어로만은 요 3개가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니어 능률복화가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개정도 자주 되고, 그리고 예문 자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니어 능률복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요 경윤선식 중학 영단어는 아이가 너무 영어에 흥미가 없고 막 발작하듯이 싫어한다라고 하면 영어 연상법을 사용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좀 아이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책이에요. 만약에 오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단어 학습을 발음 기호가 됐던 옆에 한글 발음으로 적어주던 단어 학습, 발음 학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오션을 보고 바다인데 이 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 바다를 보면서 확 튀어있네. 오 시원하다. 바다네. 이런 식으로 연상법으로 외우는 거라서 아주 영어를 싫어하는,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조금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어는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된다, 덩어리로 외워야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저학년 수준에서 요 뜯어먹는 영단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단어가 요렇게 표제어가 있고, 요 옆에는 예문도 있지만 요 덩어리로 짧게 표현을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칸이 뚫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영어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요것도 아주 저학년들에게는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중1 기준 중간고사가 CB 한 60점대에서 80점대 정도 나오는 친구들의 영어 단어 학습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똑같아요. 지금 뭐 CB인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는 완벽하게 읽을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최상위권도 선생님 이 발음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는 물어보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 1단계 발음 확인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발음 기호를 이용하던 발음을 가르쳐주던 쉽게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 2단계는 단어 시험의 형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학원에서 보통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본다, 통과를 했다, 몇 개를 했다 라고 하면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오실 텐데요. 보통 어떤 형태냐면 영어 단어가 적혀져 있고 이 뜻이 뭐냐 라고 하는 뜻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한글 뜻을 적어놓고 이걸 영어로 적어봐라 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 시험이 있고, 문장 예문을 적어놓고 단어 자리에 빈칸을 뚫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봐라 라고 하는 문장 혼합 시험이 있어요. 보통은 요 뜻 스펠링 문장 혼합 시험을 데이 1에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형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통과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애들을 왜 공부를 안 하니, 미리 해오지, 통과해야 돼 라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그 역량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뜻 시험, 그죠? 데이 1에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까 추천드린 그런 단어장으로는 데이 1에 보통 20개에서 30개의 단어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발음을 확인하고 됐다면 뜻 시험만 통과를 시키고 계속 진도를 쭉쭉쭉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갔다라고 하면 영어 스펠링 시험을 보는 걸로 또 한 바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혼합 시험을 보면 됩니다. 선생님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나요? 아니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가거나 한 바퀴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괴롭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단순하게 시험을 봐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뜻 시험을 보면 너무 빨리 통과해. 수월하게 통과해. 그러면 이 뜻 시험과 스펠링 시험을 뜻 시험 보고 스펠링 시험 보고 요렇게 혼합으로 보고 요걸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요렇게 전형적인 혼합 시험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전형적으로 요렇게 영어 스펠링을 주고 뜻만 보는 시험, 요렇게 영어 뜻을 주고 영어 스펠링을 보는 시험, 보통 전형적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뜻도 보고 스펠링도 보고 혼합 시험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욕심 가지지 마십시오. 자녀가 단어를 너무 어렵게 통과하고 단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중1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 내신 성적은 문제없다. 90점 이상 항상 나온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발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발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복잡한 건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얘네들도 시험의 형태를 정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뜻, 영어 스펠링, 문장 혼합 요 시험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얘가 2학년이나 3학년 갔을 때는 B로 떨어질 확률도 있는 아이인데 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영어 스펠링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요 혼합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그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덩어리로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단어 시험은 가볍게 빨리 진행을 해주고, 왜냐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데이 1을 봤다라고 하면 데이 1에 있는 예문들을 해석하고 문장 분석하는 걸 시키셔야 돼요. 단어는 표제어는 알지만 그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상위권 아이들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면서 클리닉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happen to mee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끊어져 버렸네요. happen to mee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happen을 모릅니까? meet을 모릅니까? happen이 발생하는데 만나게 발생했다가 아니라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뭐뭐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happen to meet은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자세한 단어 유형들을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애가 이렇게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단어장의 수준이 올라가면 문장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걸 꼼꼼하고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이 해줄 여력도 없어요. 추가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요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학년일 때 조금 쉬운 문장의 구조의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는 연습, 분석하는 연습을 해놔야지만 아이가 체득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단어장이 올라가고 구문이 올라가고 해도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The athlete will go to Olympics. The athlete이 뭐예요? 운동선수. 그죠? 그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나갈 것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해석을 써주면 되고, 문장 분석을 세세한 수식어구까지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하고 동사 정도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 학원에서 그리고 아이들 훈련시킬 때 이 주어 동사 문장 성분의 색깔도 다 정해서 해주는데 그거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리닉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happen to meet처럼 이러한 알아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첨삭을 하고 시험지를 주고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확인시키는 그 과정을 합니다. 요 과정까지만 하시고 다른 해석, 영작 할 거 많잖아요. 단어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 뭔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뭐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공부해야 하겠지만 1학년 단계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설명회급, 유료급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신의 처지에 맞는, 자녀의 처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버전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